안녕하세요. 네이버 시크릿 고스클럽 카페 말장성입니다. 오늘이 이제 삼성의 가장 중요한 날 6월 26일입니다.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되었죠. 그래서, 수사심의에서 이재용 부회장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삼성이 세계 1등이잖아요. 시가총액도 1등이고, 코스피 200에서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 됩니다. 제가 이거는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조금 뭐라 그럴까, 삼성을 싫어하시는 분들 불편해 하실 수 있으니까 삼성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더 이상 시청을 안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삼성을 싫어하지 않고 뭐 좋아하지 않아도 돼요. 싫어하지 않는 그런 선입견이 없으신 분들만 남은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유튜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기존에 키움증권에서 약 2000 언제죠? 9년부터 한 몇 년이에요? 지금 2020년이죠. 세월을 많이 지났는데 제가 하여간 중요한 젊은 시절을 키움증권에서 전문가 활동을 해서 보냈어요. 이 제도권이라는 것은 이 제한된 내용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에서 자기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도 마찬가지죠. 좌파든 우파든 그런 유튜브 채널들이 있고, 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사전에 말씀드리자면은 삼성에 대해서 거부감이 갖고 계시는 분들, 영상을 그만 들으시라. 오늘 이 영상은 그렇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물론 저도 선입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서 입사한 회사가 삼성이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퇴사한 회사도 삼성이죠. 저는 삼성이라는 회사가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삼성은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그리고 제가 퇴사할 때만 해도, 잠깐만요. 뭐 광고가 많은 뉴스야, 이거. 광고가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좀 바꿀게요. 제가 입사, 퇴사할 때만 해도 무노조예요. 노조가 없어요. 노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언론들이라든지 삼성이 노조를 지금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이 알았다. 노조를 만들겠다. 했는데 제가 제 개인적인 제가 삼성에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노조가 왜 필요할까? 이게 일반적으로는 물론 아주 특수한 케이스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잘 챙겨주거든요. 제가 대학교 초임 연봉이 그 당시에 되게 옛날 얘기예요. 지금 기억하기로, 일 초임 연봉이 2,780만 원인가? 2,870만 원인가? 이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저희가 이제 라인들 셋업하고 막 그랬을 때라서 야근이 되게 일이 많아. 그 주말에도 일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야근 수당을 정말 잘 줍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인 회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근 수당 주는 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삼성은 야근 수당 어마어마해요. 그 제가 그때 야근 수당만 해서 100만 원 넘게 벌었어요. 그래서 거의 연봉의 반 이상을 추가로 야근 수당을 벌었고요. 거기에다가 연봉의 PS라고 주죠. PS가 50%를 줍니다. 그리고 PI를 또 줘요. 그래서 월급에 200% 정도 줘요. 물론 삼성의 이제 특수한 사업 부문이겠죠. 물론 이제 조금 사업이 잘 되는 부분.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경우에는 이렇게 잘해주는 회사가 어딨어? 무슨 노조가 필요해? 내가 열심히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일 잘하면 되는 거지. 난 직원이니까 회사의 경영 방침이 있고 회사가 시키는 일을 내가 잘하면 되잖아. 내가 오너가 아니잖아요. 나는 직원일 뿐이잖아. 직장 생활 하는데 삼성만 그럽니까? 일반적인 직장 생활 여러분들 하시더라도 시키는 대로 해야 하잖아. 직장인이니까. 그런데
삼성만큼 그만큼 챙겨주는 회사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 저는 되게 괜찮은 회사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퇴사를 한 이유는 저는 직장인으로서 어떤 조직의 한 명의 부품으로서 평생을 살아가고 싶지 않아서 퇴사를 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직장인으로서 다니겠다면은 삼성만큼 좋은 회사가 몇 안 되겠죠. 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율도 되게 좋습니다. 자유, 평등 되게 좋은데 일한 만큼 보수를 줄 수 있는 그런 회사. 저는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아무리 공평하게 평등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잔업하고 열심히 주말에도 나와서 일했으면 그만큼 보상을 해주는 회사. 그리고 우리 회사 사업 부분이 그만큼 실적을 냈으면 그만큼 보상을 해주는 PS, PI를 주는 그런 회사의 직원으로서 다니는 건 정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특수한 케이스의 이유로 삼성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이제 기준에서는 저는 삼성은 거의 최고의 기업이었다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입사 동기들 중에 지금 삼성에 아직도 물론 퇴사한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아직도 삼성에 이제 다녀서 지금 제 동기 중에 하나는 반도체 부장이에요. 그 기흥 반도체 있죠? 그 친구도 연봉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또 그 삼성 다니지 않고 중소기업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연봉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고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또 노조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노조가 있어도 노조 힘이 없거나 지금 왜냐면은 이 시대 상황이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입니까? 국가에서 재난지원금까지 줄 정도로 경제적으로 매우 불확실성이 크고 아주 힘든 시기예요. 먹고 사느냐의 생존의 시기에 걸쳐 있는 역사상 한 번도 인생에서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의 시대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에 다니신 분들은 정말 축복을 받으신 분들이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영어학원을 하고 있어요. 영어학원. 학원업을 하고 있다고요. 학원업 한 지 지금 거의 4년째예요. 저희 되게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은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죠? 서울시청에서 문자를 지난번에 2월달, 3월달에 보냈어요. 그 제가 항의를 했죠. 어떻게 보냈냐면은 학원을 개업을 해서 뭐가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은 무슨 구상권 청구인가? 이걸 하겠다고 밤 10시에 문자가 왔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지금 제일 최대 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건 그렇진 않지만 그냥 농담식으로 숨만 쉬어도 월급은 나오지 않느냐.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숨만 쉬다고 월급이 나오는 게 아니야. 이 코로나 시대에서는 헬스장이든 영화관이든 그리고 키즈 카페라든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은 사실 우리나라의 업계 1등이라는 그런 편협한 국내적인 생각만 갖지 말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기업이 잘 돼야만 국가가 잘 되고 국가가 잘 돼야만 개인이 잘 된다. 국가가 잘 되려면 기업이 잘 돼야죠. 우리나라에 넷플릭스 같은 그런 기업이 탄생해야 되고 우리나라에 아마존 같은 그런 기업들이 탄생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에 중국의 텐센트 같은 그런 기업들이 탄생해야 되고 하는 그런 시국이에요. 언제까지 우리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4천만 5천만 인구 가지고 어떻게 내수로 먹고 살겠습니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그런 기업들을 규제를 완화해서 성공을 시켜야지 되는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지만 화웨이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화웨이 같은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글로벌 1등을 하고 있습니까? 화웨이가 글로벌 1등이에요. 지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화웨이를 견제하잖아요. 그러면 미국 정부가 나서서 견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견제를 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11시간 전에 나온 뉴스네요. 오늘 우리나라 5G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이노 와이어리스라든지 다 급등을 했죠. 미국이 어떻게 5G를 견제하는지. 이런 것들은 이 기업 혼자서 하기에는 어려운 거예요. 미국 정부가 하라고 나와 있죠. 미국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외국의 경쟁 상대를 견제하기 위해서 무언가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기관이 하웨이의 경쟁사인 에리슨과 노키아를 직접 지원하거나 이들 업체를 미국 업체가 인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누가 논의하고 있다고요? 기업이 아니라 정부 기관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정부 기관이 어떤 특정한 기업을 지원을 해준다. 문제가 되겠죠. 또 뭐 하고 법정 가고 그러겠죠. 그런데 지금 글로벌의 시대는 그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기업을 지원해주고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기업의 뒷다리를 잡지 않고 기업을 지원해준다고요. 그럼 우리나라가 이런 경우에 이거 문제를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정부가 특정하게 이렇게 그러는지. 이 화웨이가 어떻게 컸는지 아십니까? 중국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또 아실 겁니다. 화웨이 그리고 하이크비전 이런 기업들, 지금 우리나라에 CCTV가 거의 다 망가졌어요. 다 중국의 하이크비전이에요. 얘네가 글로벌 1위입니다. 점유율이요. 어떻게 해서 점유율이 1등이 됐겠을까? 한번 우리나라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다 자국의 기업들을 키워주고서 글로벌의 시대를 점령하려고 먼저 그렇게 다들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해주는데,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지금 현금이 100조 정도가 있잖아요. 그거 지금 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빨리 우리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갈 때 빠르게 M&A를 하든지, 지금 4년 전인가요? 몇 년 전에 하만 있죠. 하만 이거 하나 인수하고 그게 끝이잖아. 삼성전자가.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남들 다 연합해서 몸뚱이를 키우고 있는데 우리는 삼성은 하만 하나 인수하고서 잠잠해요. 그 잠잠하는 그 기간 동안 삼성은 50차례 이상 소환이 되었고 압수수색만 해도 거의 100번인가요? 그런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뭔가 큰 일을 진출하려고 해도 계속 이 뒷다리를 잡는 그런 법정 싸움이 존재하는 것이겠죠. 이 코로나의 시대에선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죠. 역사적으로 위기가 있을 때 영웅이 탄생하는 거거든요. 즉 위기가 있을 때 누군가 부각이 되는 거야. 근데 가만히 있다가 부각이 되는 건 아니겠죠. 뭔가 이 위기를 타파하려고 내가 M&A를 하든지 무언가 할 수 있는 혁신을 해야만 기업이 발전이 되는 거겠죠. 그냥 현실에 안주하면은 발전이라는 건 이 시대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위기 속에서 지금 글로벌에서 가장 큰 위기인 코로나 이 시대에서 레벨업을 해야만 합니다.
삼성의 앞에는 파운드리 쪽에는 TSMC가 있죠. 삼성은 메모리 쪽에서는 지금 최강이고 앞으로도 최강일 거예요. 그런데 메모리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앞으로는 비메모리 쪽에서 더욱더 부각을 나타내야 되고, 또한 파운드리 쪽에서 더욱더 부각을 나타내야만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글로벌에서 독보적으로 TSMC 대만의 이 기업이 끊임없이 선두를 가고 있죠. 삼성이 내년도, 제가 지난번에 우리 네이버 시크릿 고스크럽 카페 회원님들께 그리고 또 우리 매니저님이 아마 말씀하셨을 거예요. 삼성이 갖고 있는 마지막 비장의 무기가 또 하나 파운드리다. 스마트폰이 비장의 무기가 아니라 이 파운드리입니다. 이거는 제가 대학교가 반도체 공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업계에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업계는 사실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정보 싸움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요 하나만 먼저 좀 말씀드려볼까요? 카페 관리가 들어왔지? 카페 한번 가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저희가 여기 한번 보시면은 저희가 이 기업을 제가 2016년도에 이 기업 하나를 저희 네이버 시크릿 고스클럽 카페에 공개해 드렸어요. 미국 주식이었는데 딱 한 종목이야. 미국 주식도 뭐 수천 개 종목이 있잖아요. 그 많은 종목 중에 이 기업을 주가 그 당시에 약 주당 5.5달러예요. 이거를 하나 알려드렸어요. 그 목표로 1단계로 10달러까지 목표를 본다. 그래서 약 2달 만에 실제로 이렇게 5달러 정도 되죠? 5.6달러 해서 11달러까지 올라가서 수익률을 100% 정도. 다른 분도 80% 정도. 좀 늦게 사신 분들 또 100% 정도. 이렇게 딱 한 종목이야. 이렇게 한 종목을 할 경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차트를 보고 하는 것만 아니에요.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는 매일매일 정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우리 나이대가, 제 보니까 유튜브 시청자분들의 연령대가 제 시청자분들이 거의 40대에서 60대 요 사이가 우리 구독자 제일 많으세요. 저희가 40대부터 60대 정도 되시면은 직장 생활을 하실 경우에 거의 부장급이에요. 또는 임원급. 그러면은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조금 노쇠하긴 하지만 또 하나 좋은 건 있잖아. 정보력이죠. 인맥과 그런 것들이 아마 있을 수 있다. 요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경우 한번 빗대서 말씀드리면은, 삼성전자의 경우 저희는 네이버 시크릿 고스크럽 카페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내부자 거래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삼성전자의 그런 미래의 비전에서는 비메모리, 그리고 특히나 이 파운드리, 팹리스도 중요하지만 파운드리에서 TSMC를 뛰어잡아서 약 매출 규모는 제가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그것이 내년부터 스타트를 끊는 시대예요. 내년 이맘때 되면. 그래서 기존의 메모리, 스마트폰 있지만 이 파운드리가 레벨업이 돼서 전반적인 삼성의 주가가 레벨업이 되는 그런 시대가 내년 이맘때 1년 뒤.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기존까지는 이 삼성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 파운드리라는 것은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설계를 하죠.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건 AP 칩이라고 그래요. 스마트폰 AP 칩. 설계를 하는데 이 설계를 하는 것을 팹리스라고 합니다. 팹리스. 근데 설계만 하는 데가 있어요. 팹리스. 그런데 이 설계를 위탁받아서 만드는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걸 파운드리라고 그래요. 파운드리. 근데 이 파운드리 1등이 왜 TSMC가 됐냐면요. 삼성이 안 되고. TSMC는 얘네들 스마트폰 만들지 않잖아. 반도체도 만들지 않잖아. 이런 걸 설계를 애플이라든지 뭐 등등등등 삼성이라든지 예를 들어 그런 회사한테 설계를 받아서 얘네들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파운드리인데 타사에서 삼성도 파운드리가 있어요. 삼성의 파운드리가 회사가. 그런데 애플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삼성이가 맡기면은 이 설계를 자기들 한 다음에 맡기면 어떻게 되겠죠? 삼성에서 이거를 카피해서 기술력을 빼가서 삼성이 만들까봐 쉽게 주지 못하는 거예요. 삼성에게. 삼성의 사업 부분이 여러 개 있잖아요. 파운드리 사업하는 데가 있는데 이 애플 같은 데가 여기다가 주고 싶어도 수주를 얘네들이 삼성의 스마트폰 회사랑 연동돼서 이 기술을 빼갈까봐 주지 못한다고요.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삼성이 그런 신뢰를 계속 쌓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우리는 절대 고객들의 그런 설계를 준 내용을 절대 자사에 누출하지 않는다. 이런 신뢰를 쌓아가고 있어요, 지금. 왜 삼성이 점유율을 못 높이는지는 이해가 되셨죠? 왜 대만의 TSMC가 계속 성승장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신뢰가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요번에 운이 좋은 거가 하나 있어요. 트럼프가 TSMC를 압박을 했죠. 화웨이를 압박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동안은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7나노 그리고 5나노 3나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TSMC에서 5나노를 박차를 가고 있어요. 삼성은 5나노도 하고는 있지만 뒤따라가면 항상 이 1등이 TSMC인데 1등이 하는 걸 내가 뒤따라가면은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판에선. 그래서 3나노 쪽에다가 점프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야만 격차를 빨리 줄일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결국엔 첫 번째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뢰도 두 번째 말씀드렸던 1등을 뛰어잡으려면 D만 따라가면 항상 2등이요. 점프업을 하기 위한 기술력과 장비와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필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점프업을 한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제가 타장기법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타잔이 있죠. 밧줄을 잡고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밧줄이 또 있겠죠. 이거를 잡아야만 혁신과 전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이 밧줄만 잡고 있으면은 편하지.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러나 발전은 없잖아. 그런데 전진을 하기 위해서는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라는 것은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에도 리스크가 있는 거죠. 이 손을 놔야만 내가 앞에 것을 잡을 수 있는데 잘못했다간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얼마나 외롭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의 나라들은 다 정부가 아까 기관들이 정부들이 지원을 해주고
정부가 떠받쳐주고 정부가 대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글로벌의 선두를 만들려고 하는데 나는 나 외로이 결정을 해서 내가 점프를 해야 되는데 점프를 하자니 재판이 걸려있고 이것도 신경 쓰려니 이것도 신경 쓰고 압수수색 하니 또 이거 신경 써야지. 도대체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이 영상을 제가 하기 전에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에 편협적으로 비관적인 비판적인 분들은 이 영상을 보지 마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런 국면과 파운드의 이런 국면, 삼성의 이런 처한 상황 되게 안타깝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어쨌거나 오늘 그나마 다행이에요. 과연 이제 검찰에서 어떤 결과로 이 내용을 따를지 안 따를지는 이제 검찰이 정하는 건데, 글쎄 우리가 경제적인 면만 좀 생각한다면은 자본주의 시장이니까 조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더라도 지금의 재난지원금,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 재난지원금이라는 걸 받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없잖아요. 그만큼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일 때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겠느냐 국가가. 그럼 우선 힘든 기업들 좀 살려주고 잘 되는 기업들 더 잘 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가서 또 우리가 책임을 질 건 또 책임을 지고 그렇게 좀 시간적인 그런 부분들을 중요한 골드타임을 놓치지 않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내가 만약에 우리가 개인적인 관점에서 어떤 좀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좀 완화해서 들어보시고요. 어떤 범죄자가 도망을 치다가 넘어져서 내진탕에 걸렸어요. 피를 흘리고 있어. 그랬을 경우에 수갑을 먼저 채워야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인공호흡을 하거나 빨리 119에 전화해서 병원을 먼저 보내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약간 비유가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조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2급할 때는 조금 더 중요한 생명을 살려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나라가 2급할 땐 기업들의 생명을 살려주고 개인들의 생명을 살려주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오늘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은 지난 유튜브의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안 좋을 때 모아두는 것이 삼성을 투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삼성이 2분기 실적이 제일 안 좋지 않겠느냐. 올해 2020년 중에 1, 2, 3, 4분기 중에 2분기 실적이 제일 낮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해서 저는 계속 삼성전자를 모아가고 있던 상황이라서 저의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도 삼성을 많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사람으로서 편협된 생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 오늘은 뭐 제 유튜브 채널이니까 오랜만에 저의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듣기 좀 거북하실 수도 있지만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또 표출하는 게 유튜브에서 제가 욕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들도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시면은 개인적인 유튜브에서 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되게 좀 힘든 날이었지만 우리 대형전략 기법 수강생님들 그리고 또 우리 고수클럽에 정말 고수클럽에는 고수클럽은 정말 고수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가끔 느끼는 건 제가 정말로 제일 미련한 투자하는 것은 삼성전자만 투자하고 있어갖고 어쨌거나 우리 또 대형전략 기법 수강생님들 6월달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어요. 6월달 1일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했다가 지금 여기야. 그런데 이렇게 또 좋은 수익금 많이 내주셨고 정말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제가
이 고스클럽 카페를 2006년부터 지금 거의 제 인생하고 같이 왔어요. 14년 넘게. 그래서 우리 카페를 믿고 와주시는 많은 분들이 힘들 때도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최종적으로 다 잘 되시길 바라는 마음이 진심입니다. 예전엔 저희가 카페에서 정모도 정말 많이 했어요. 정모 한번 검색해 볼까요? 정모. 정모도 여기 사진들이 많이 있어요. 정모 모임. 정모 뭐 예전에 정모 많이 했거든. 카페 공지 투자 설명회도 하고 보시면은 어 많이 해요. 정말로 많이 하죠. 요즘은 또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정모를 안 하는데 예전에 정기 모임 되게 많이 했어요. 오프라인 모임 같은 거. 그래서 우리 좀 뭐라 그럴까 많은 분들이 또 와주시고 또 새로운 분들 또 많이 와주시고 카페를 좀 애정을 가져주시면은 저희도 그만큼 더 좋은 컨텐츠 또 좋은 자료 여러분들이 더 다른 곳에서보다 조금 더 진실되게 성공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네이버 시크릿 고스크럽 카페 만리장성이었습니다.